시장 국밥집으로 평생을 바친 72세 강옥자, 유언장을 찢는 날.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기쁨입니다. 삶이라는 강물은 때로는 거침없이 흐르고 때로는 웅덩이에 갇혀 스스로의 모습만을 처연히 비춥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오직 희생이라는 한 길만을 외면하며 달려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시장 국밥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증기처럼 주변을 따뜻하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기 일쑤였죠. 72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의 뒤편에 진짜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72세 강옥자 씨의 유언장을 찢으며 시작된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워버린 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 모든 이들의 가슴 깊이 묻어둔 간절한 외침이자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고독하고도 찬란한 여정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72년의 인생 그중 가장 뜨겁고도 지난한 40년은 커다란 국밥솥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뼈를 고는 구수하면서도 지독한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한 여자의 청춘과 건강 그리고 꿈은 마치 장작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 강옥자. 그녀의 모든 존재는 오로지 시장 해장국집 사장님과 현이 엄마라는 두 개의 이름표로 압축되었습니다. 이제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온 침묵의 절규와 고독한 깨달음이 엮어낸 그녀의 지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72세 강옥자의 눈이 새카만 천장을 향해 번쩍 떴다. 알람은 오래전부터 필요 없었다. 40년 넘게 뇌리에 새겨진 생체 시계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깨웠다. 귓가에는 아직 들리지도 않는 펄펄 끓는 해장국, 솥의 부글거림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또 아침이 왔구나.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를 가르는 칼날보다 차가웠다. 차가운 마루에 발을 디딜 때 전신을 에워싼 것은 새벽의 냉기만이 아니었다. 허리는 쑤셨고 무릎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손목은 밤새 가라앉았던 통증이 다시 도지는 듯했다. 관절과 뼈들은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파업을 선언했지만 그녀의 의지라는 이름의 독재자는 그 신음소리를 외면했다. 오늘도 버텨야지. 내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이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 솥에 불꽃이 꺼지면 현순의 집안의 난로도 꺼져버릴 테니까. 그녀는 힘겹게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거울 앞에 선 옥자 한 개. 자욱한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주름살로 된 한 편의 서사시 같았다. 이마의 굵은 주름들은 새벽 장사 40년의 파노라마였고 눈가의 곱살곱살한 잔주름들은 수많은 밤을 지새운 불면의 기록이었다. 광대뼈 위로 번진 검댕기는 뜨거운 불과 매캐한 연기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여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너 대체 누구니? 강옥자, 그 이름이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 할머니가 되니까 거울이 점점 무서워지네. 이제는 젊은 날의 그 맑았던 강옥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누군가의 할머니, 돈을 벌어주는 기계만 남았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으며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 세수를 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지친 뺨을 때리는 고통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텅 빈 버스 안, 옥자는 창밖의 깜깜한 새벽을 마치 그 안에 자신의 과거가 숨겨져 있는 듯 응시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희미한 얼굴과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겹쳐지며 환영을 만들어냈다. 40년 전 바로 이 길을 갔었지. 그땐 현수가 갓난아이라 등에 업고 다녔는데 등에 맺힌 땀방울보다 눈물이 더 많았던 때였어. 그때의 짐은 어깨와 허리의 통증으로 끝났지만 지금 짊어진 이 마음의 무게는 영원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일까. 그녀는 버스의 차가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마치 그것이 흔들리는 마음의 닻이 되기를 바라는 듯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활기와 고기, 채소, 생선이 뒤섞인 독특한 냄새가 그녀를 반겼다. 40년 경력의 장사꾼답게 옥자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녀는 고기 덩어리를 만져보고 내장의 색깔과 탄력을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 김 사장, 이 내장은 좀 질긴데 어제 물건이 섞였나 보오. 3,000원만 깎아주면 내가 잘 손질해서 써보겠소. 우리 같이 장사한 지 몇 년인데 서로 믿고 살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정이 들었고 흥정은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의식이었다. 옥자 언니, 어휴 요즘 좀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이젠 정말 좀 쉬어야지. 현수도 이제 사회생활 안정되고 손주들도 다 컸는데 뭐 그리 아등바등 바쁘게 사노? 나라도 좀 보고 살아. 옆가게 채소상 경수는 진심 어린 걱정의 눈빛으로 옥자를 바라보았다. 옥자는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애써 눌러 담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경수나, 세상에 다 자란 자식이 제일 큰 돈 들어 손주들 학원비, 유학자금, 결혼자금, 용돈. 이 작은 솥이 끓어야 저 큰 집안의 부엌난로도 꺼지지 않는 법이야. 내가 조금만 멈추면 모든 게 흔들릴 것만 같아. 그녀는 스스로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 부품이자 재정을 책임지는 인간됨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있었다. 옥자는 자신의 반려자이자 적인 거대한 솥 앞에 섰다. 물을 붓고 불을 켜고 손질한 뼈와 내장을 넣는 행위 하나하나가 40년 동안 수만 번 반복된 의식이었다. 국물이 맑고 구수해야 모든 게 제자리에 선다는 강박이 있었다. 솥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수증기는 마치 시간의 망령 같았다. 수증기 속에서 25살의 젊은 옥자가 보였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 현수를 등에 업고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시작하던 그 시절 추운 겨울, 아기의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작은 손난로를 쥐어주던 기억. 현수야, 견디자.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를 훌륭하게 키워낼게. 내가 행복하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그 다짐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신앙이자 모든 것을 감내하게 하는 마취제였다. 정오가 되자 해장국집은 지옥도의 뜨거움으로 변모했다. 옥자는 불꽃처럼 뜨거운 뚝배기를 쉴 새 없이 나르며 숨을 헐떡였다. 땀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끔은 뚝배기에 견딜 수 없는 무게에 손목이 배신을 선언하며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여기며 미소로 감췄다. 피크타임이 지나고 홀로 주방에 앉은 옥자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현수라는 이름을 터치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러나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엄마, 저 말이에요. 미연이 이번에 예고 준비 때문에 미술학원을 더 다니고 싶다는데 실기 준비반이 비용이 좀 세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차량 유지비도 나가고 대출 이자도 까야 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네요. 현수의 목소리는 익숙한 그러나 매번 찔리는 듯한 어조였다. 옥자는 잠시 멈칫했다. 손주에게 들어가는 학원비, 아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생활비. 그녀의 지갑을 떠나는 숫자들이 눈앞을 스쳤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느껴지는 숫자가 줄어드는 소리. 같은 적막함을 다시 한번 견뎌내야 했다.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할머니가 손주 교육비 챙기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너희 힘들게 하지 말고 엄마가 있을 때 잘 살아봐. 그녀는 너무도 익숙하게 마치 예배당에서 주문을 외우듯 그 대답을 내뱉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허전한 마음을 달래듯 중얼거렸다. 내가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지. 저녁이 깊어도 집은 썰렁하기만 했다. 작은 원룸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가족의 웃음소리와는 영원히 담을 쌓은 듯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아들이 싸준 반찬 용기들이 정렬해 있었다. 그게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다. 찬 김치와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웅 소리가 방을 채웠다. TV를 켜자 화면 속에서는 화목한 드라마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옥자는 TV 속 가족과 자신의 모습을 스치는 유리창에 비춰보며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히 올 거야. 현수가 분명 나를 모셔가겠지. 그때가 되면 손주들 재롱도 보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진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게 하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생명줄이었다. 추석 당일 아침 옥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분주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전, 나물 반찬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가득 찼다. 이 하루를 위해 그녀는 1년 365일을 뜨거운 솥 앞에서 지켰다.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놀러간 사이 옥자는 마음속에 품어왔던 마지막 바람을 꺼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냈다. 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단다. 요즘 혼자 사는 게 좀 외롭더라. 가끔은 정말 너희 생각이 나서 너희 집에서 애들 재롱도 보면서 함께 살 수는 없을까? 방 하나만 있으면 돼. 엄마가 밥은 해줄 수 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빙하처럼 얼어붙었다. 현수와 며느리 해숙은 난처한 눈빛을 빠르게 교환했다. 어머니죠. 그게요.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애들도 커가는데 방이 따로 필요하고. 게다가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시장 나가셔야 하는데 저희 집은 여기서 너무 멀잖아요. 출퇴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수의 변명은 예측 가능했고 그래서 더욱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알았어. 괜찮아.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네. 그냥 밥 먹다가 문득 외로워서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옥자는 서둘러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퍽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시장이 멀어서? 정말 그게 다일까? 내 존재는 여기 이 가게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구나. 가족이 떠난 후 옥자는 홀로 쌓여있는 설거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에 쓰러져 갔다. 40년 동안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마치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연민에 가까웠다. 다음 날 무기력하게 핸드폰을 뒤적이던 옥자는 며느리 해숙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되었다. 가족여행 행복한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일하는 글과 함께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현수, 해숙, 손주들이 화목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바로 며칠 전 여행 갈 돈이 없다며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었다. 옥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십 년간의 의문과 막연한 불안이 하나의 차가운 진실로 응집되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그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인간 ATM이었을 뿐이야. 그녀의 평생의 희생, 사랑, 헌신은 모두 이용이라는 단어 앞에 무너져 내렸다. 내 72년의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나의 정체성, 나의 젊음, 나의 꿈들은 모두 아들의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받쳐진 재물이었을까? 분노, 배신감, 좌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한없는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옥자는 마치 유물을 파내듯 서랍 깊숙이 보관된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에는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내용은 간결하고 무자비했다.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인 가게, 통장 잔고, 예금 등 일체는 아들 강현수에게 전액 상속한다. 그녀의 청춘, 건강,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까지 모두 갈아 넣어 얻은 것들이 이 한 장의 종이에 아들의 재산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나를 평생 붙잡아두는 마지막 족쇄였어. 이 족쇄를 끊지 않으면 나는 강옥자로 죽을 수 없어. 옥자의 손가락이 떨렸다. 40년 동안 뚝배기를 들어 올리며 단련된 그 손이 종이 한 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40년간 보여주지 않았던 확고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두 손으로 유언장의 양쪽을 잡았다. 찢어 종이가 갈라지는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굴레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찢어져라. 한 조각, 두 조각 유언장은 산산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다. 하얀 종이 조각들은 마치 장례식의 꽃잎처럼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처럼 보였다. 이제 끝이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현이 엄마도 해장국집 사장님도 아닌 강옥자의 인생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옥자는 새로운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강옥자의 두 번째 인생이라고 커다랗게 썼다. 그리고 펜을 들어 마치 세계 지도를 그리듯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25살 포장마차를 처음 시작하며 꿈을 꾸던 그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옥자는 경제 독립을 선언했다. 시장 입구 수협은행에서 새 통장 개설의 강옥자 이름으로 만들며 여직원에게 아들에게는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해장국집 영업시간은 주 6일에서 월, 화, 수, 목으로 주 4일로 단축하고 오후 3시에 마감했다. 이로 인해 수입은 40% 줄었지만 옥자는 왠지 무덤덤했다. 해장국집 수입의 30%는 강옥자 미래기금으로 무조건 저축했다. 아들에게 주는 정기생활비 지원금은 70%를 삭감했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물 형식으로 조금씩 더 지원했다. 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위해 종합건강검진 예약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았다. 실버 요가에 등록하고 필라테스 정기 수강으로 관절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줄였다. 아침 산책을 가게 쉬는 날에 꼭 하고 등산 동호회 가입해 주 1회 등반을 했다. 옥자는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찾아가 요가,
초급반과 서예 기초반을 수강 신청했다. 40년 동안 뜨거운 불과 무거운 솥 앞에서 굳어버린 몸을 요가 동작으로 하나씩 풀어내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서예 수업에서 붓을 드는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자유서의 선생님이 오늘 써볼 글자를 칠판에 썼다. 옥자의 가슴이 강하게 울렸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 희생 뒤에 가려져 있던 것 바로 이 자유였어. 그녀는 붓을 들어 한 획 한 획에 온 정성을 담아 자유를 써내려갔다. 그 글자는 비록 비뚤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곧았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경순, 미영, 선자는 그녀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옥자 씨, 우리 내주에 같이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그녀는 40년 만에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강옥자라는 이름으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현수가 가게를 찾았다. 문 앞에는 오늘은 요가 가는 날 휴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옥자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자 그는 비로소 어머니라는 존재의 공백을 느끼기 시작했다. 옥자를 만난 현수는 어머니의 얼굴에 태평양, 바다 같은 평화로움과 생기가 번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지원을 끊고 가게 문을 자주 닫으시니까 서운하고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엄마의 희생이 마치 끝없는 바다처럼 무한한 자원인 줄 알았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 엄마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비로소 저희도 마음 편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현수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옥자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움켜쥐었다. 일어나거라 현수야,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깨달았단다.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서 비로소 꽃필 수 있다는 것을 두 모자는 오랫동안 그리고 뜨겁게 포옹했다. 그것은 희생과 의무가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맺어진, 비로소 건강해진 가족의 첫 포옹이었다. 1년 후 옥자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그토록 꿈꾸던 유럽으로 떠났다. 평생 처음 타보는 장거리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던 옥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진짜로 날고 있어. 수증기가 아니라 강옥자라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하늘을 나는구나.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지금의 옥자는 해장국집은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주 4일 오후 3시 마감으로 수입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그녀의 행복지수와 건강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번 휴가 때 캠핑 가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가 꼭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대요. 손주 성우의 전화는 이제 진심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래, 좋아. 할머니가 캠핑 가서 우리 성우가 좋아하는 특제 해장국 끓여줄게. 이번에는 현수와 해숙이 진심으로 옥자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다. 옥자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내용은 내 재산 중 절반은 아들과 손주에게, 나머지 절반은 강옥자 문화여행 기금으로 설정하여 제가 즐기고 배우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과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균형을 찾은 것이다.
강옥자 씨는 유언장을 찢는 그 작은 결심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고 사라지게 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건강하게 나누어 가질 때 완성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어 삶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는 용기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오늘 강옥자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간직된 무언가를 깨우는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내, 남편 혹은 한 직장인이기 이전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강옥자님들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통쾌함과 깊은 감동이 공존하는 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나를 찾는 해안을 찾으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가족 속에 나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따뜻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고 유익하며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